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영남 지역의 수돗물 독소 검출 여부를 두고 환경단체와 환경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단체는 자체 검사 결과 부산과 창원, 대구 등 6곳의 수돗물에서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텐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환경부는 그런 사실 없다며 반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옳은 건지 이 시간 이슈토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우 시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가장 먼저 이 녹조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녹조는 남세균이라고 하는 남조류라고 하는 식물 플랑크톤이 대발생으로 물빛이 녹빛으로 바뀌어서 보이게 되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주로 남세균의 대발생이 원인으로 군체를 형성해서 페인트처럼 걸쭉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일단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 녹조 발생 조건을 제시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로 영양분이랑 특히 인농도가 높을 때, 그리고 섭씨 25도를 초과할 정도로 수온이 높을 때, 또 체류 시간이 1개월 이상으로 길 때, 성층화 현상으로 인해서 물이 안정화됐을 때입니다. 이 남조류 녹조 발생 원인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가 2015년에 정리한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 본 건데요. WHO는 자료에서 남조류 녹조는 전 세계 거의 모든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고 온대 지역에서는 남조류 녹조가 발생하기 적당한 조건이 늦여름과 또 가을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열대와 아열대 지역에서는 1년 내내 발생할 수 있다고 녹조 발생 조건을 방금 언급한 것처럼 제시한 상태입니다. WHO는 이런 조건 때문에 물에 뜨는 플랑크톤 남조류는 댐이나 호수, 연못, 느리게 흐르는 강에서 더 자주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고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광선의 색이나 바람도 남조류의 성장과 축적에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결국 4가지 발생 조건 중에서 3가지의 조건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녹조가 발생하는 건데요. 우리 낙동강의 경우에는 하수처리장 방류수뿐만 아니라 축산 분뇨처럼 논밭에 쌓여 있다가 빗물에 인해서 강으로 들어오는 비점 오염원의 영향도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축산 분뇨나 퇴비로 인한 오염을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4대강 보수문을 여는 것이 가장 가성비가 높은 녹조 방지 대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최근 영남 지역 환경단체들이 이 영남권 수돗물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됐다면서 이 사회적 재난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는데 어떤 상황인 건가요? 네, 환경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올해 최악으로 치달은 낙동강 녹조가 먹는 물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과 농작물, 바다에 이어서 일반 주택의 수돗물에서도 간 독성을 가진 녹조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고 하는데요. 이는 고도 정수 처리를 통해서 독소를 모두 거르고 있다는 환경부와 자치단체의 입장과 좀 달라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낙동강 네트워크와 대한하천학회 그리고 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영남권 지역 수도권의 녹조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14일부터 25일까지 부산 6곳과 경남 9곳, 대구 5곳, 경북 2곳과 같이 22곳에서 표본을 채수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결과를 보면 부산 수영구의 1곳, 창원 진해구의 2곳, 경남 김해 내동 1곳, 또 대구 수성구 동구 2곳, 총 6곳에서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에 지난 2016년 경남 창원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확인된 적이 있습니다만 영남권의 여러 수돗물에서 이와 같은 독소가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이미자 낙동강 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은 시민들이 이식수와 농산물을 먹고 있다면서 전 국민의 밥상 문제, 건강권의 문제라고 지금 현재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정부의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고 일부 환경단체 회원은 법적 대응까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환경단체의 주장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언급하신 환경단체의 주장이 일부 데이터만을 근거로 삼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비판도 있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또 반박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단체들의 주장에 대해서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마이크로시스틴은 정수장에서 99.98% 걸러진다고 이야기하면서 각 지자체 정수장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을 매주 검사하지만 나오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환경단체가 사용한 측정법보다 환경부의 검사법이 그 개별값 분석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밝힌 적도 있는데요. 실제로 환경단체 주장과는 달리 물환경 정보 시스템 수질 측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낙동강 수계 안동 이마댐의 경우에는 주요 측정 지점의 상단, 중단, 하단부 각 3개 모두 2등급 이상의 좋은 물 수준으로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참고로 좋은 물 평가되는 1등급과 2등급은 일반적인 정수 처리 후에 생활용수나 혹은 수용용수로 사용 가능한 수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요 측정 지점은 각 댐별로 생활환경 기준을 설정해서 관리 운영되고 있는 달성률 그런 걸 이제 조사를 한 건데요. 네. 산소 요구량, BOD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점별로 좀 살펴보면요. 안동댐 상단부 수질 오염도는 연평균 리터 1mg으로 목표 기준을 달성해서 측정한 지점 가운데 수질이 가장 깨끗한 걸로 나타났고요. 또 안동댐 중하단부 수질 오염도는 각 1.1mg 리터당이고요. 또 1.2mg으로 리터당의 그 목표 기준을 초과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또 이마댐 상중하단부의 수질 오염도는 각각 1.1 리터당 밀리그램, 또 1.4, 1.4로 또 목표 기준을 충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지금 환경단체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죠. 안동 이마댐 수질 모니터링을 살펴보면 환경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 기준을 규칙에 규정돼 있는 중금속 포함해서 특정 유해 물질 20개 항목이 모두 환경 기준에 이내였고요. 그리고 전 지점은 모두 생태 독성이 발현되지 않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에 수자원공사랑 안동지사의 한 관계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안동댐이 물이 중금속으로 오염돼 있어서 식수원으로 부적합하다고 하는 주장은 퇴적층의 오염도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금속은 자연계 토양에 분포하고 있어서 낙동강 어느 퇴적층에나 일정 수준의 중금속이 포함돼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한 퇴적층에 중금속이 있다고 해서 취수원이 중금속으로 오염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동댐의 경우에는 수질 오염 측정을 매달 시행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수질 데이터상에는 중금속이 전혀 검출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여서 설명했습니다. 낙동강 물환경연구소에서 조사한 2020년도 상반기에 안동 이마댐 상단부 퇴적물 측정망 자료에 의하면 안동댐이 이마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된 카드뮴과 납, 아연, 비소를 제외하면 오히려 크롬과 니켈은 오히려 안동댐이 이마댐보다 오염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은과 알루미늄이나 리튬 같은 경우에는 두 댐에서 비슷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렇듯 환경단체와 연구원, 환경부의 입장이 좀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환경단체의 주장과 달리 환경부는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안동댐 취수원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도 환경단체 일각에서는 주장하는 바와는 좀 다르게 네.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서 취수원을 확장했기 때문인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현재 안동 시민이 마시고 있는 수돗물은 이마댐 물과 또 기란천이 합수된 반변천을 취수원으로 사용해서 용상동 치매안심센터 앞쪽 하천에 있는 취수시설에서 공급이 되고 있고요. 또 하루 12만여 톤을 취수해서 용상 정수장을 거친 뒤에 1급수를 식수 수돗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안동댐에 있는 취수장은 가뭄으로 인해서 취수할 원수가 부족하거나 물이 오염돼서 더 이상 용상 취수장 사용이 불가능할 때 대체 식수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현재까지 식수로 공급하기 위해서 가동된 적은 없다고 합니다. 이 얘기만 보면 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환경단체의 주장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렇게 현재 수돗물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니까 이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질 네.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최근 대구에서는 이 생수 사색의 움직임까지 나타났다고요. 네, 독소가 발견된 것으로 추정하는 대구 달성군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독소가 발생됐다고 하면 생수를 살 것 같은 네. 느낌이거든요. 이와 비슷하게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달성군 주민들은 세면대 수전과 샤워기 헤드와 같은 모든 수전에 필터를 설치하고 있고요. 또 평소에 수돗물을 끓여 요리하던 습관도 바꿨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환경단체는 수돗물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됐다고 하고 또 정부기관에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좀 혼란이 있는 건데요. 어느 쪽을 믿어야 할지 몰라서 일단 집에서 쓰는 모든 수전에 필터를 설치하고 생수를 사고 있다라고 한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1991년 구미 페놀 파동부터 2009년 다이옥산과 같은 유해물질 배출, 그리고 2018년 과불화물 같은 논란과 같이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낙동강 수돗물 오염 사태로 이 피해를 봤던 대구 시민들의 트라우마도 좀 한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제기가 되면서 아마 대구 시민들도 이것에 대비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겠죠. 앞서도 언급을 드렸는데 수도 필터는 구입은 물론이고 생수 사재기 조짐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달성군의 어느 마트 한 관계자에 따르면 수전 필터 판매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가격도 조금 올랐다고 하고요. 또 생수는 품절 사태까지는 가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늘어난 것은 맞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수돗물뿐 아니라 쌀이나 배추, 무와 같은 농작물에서도 독소가 검출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환경단체에 의하면 경남 양산의 논에서 무려 5,079 ppb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네. 이게 어떤 기준이냐면요. 미 연방 환경보호청 물놀이 기준의 634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죠. 네. 그래서 물놀이를 할 때 기준보다 더 높다고 한다는 것은 좀 먹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 밖에 농수로에서도 199 ppb의 마이크로시스틴이, 양배수장에서 취수구에서도 506 ppb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이는 곧바로 또 농작물의 녹조 독 축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환경 지난 2002년 2월과 3월 낙동강 노지재배, 쌀, 배추, 무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의 축적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농작물에 이런 독성 물질이 발견됐다고 하니까 사실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독소의 10%까지도 농작물에 축적될 수가 있다고 해서 농작물에서도 검출이 됐다면 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물뿐만 아니라 먹거리까지도 좀 불안함을 가지고 먹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 거죠. 네, 수돗물 독소 문제는 정확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봐야 할 것 같고요. 네. 네, 이어서 낙동강 녹조 문제도 살펴보면요. 이 녹조가 댐뿐만 아니라 해수욕장까지 침범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영주댐에서 녹조 독을 측정을 했는데 마이크로시스틴이 1.2 ppb가 검출이 됐고요. 다른 녹조의 독인 아나톡신이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 3.945 ppb가 검출됐다고 합니다. 이는 2020년에 국립환경과학원이 낙동강의 최대 아나톡신을 0.28 ppb라고 밝힌 것과 단순하게 비교했을 때 영주댐 선착장의 아나톡신이 14배나 높은 수치로 나타난 건데요. 낙동강 본류에서 정량 1개 미만인데 영주댐 선착장에서 이런 아나톡신이 검출됐다는 건 독소를 내뿜는 남세류의 종류가 다를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 녹조의 독은 강을 넘어서 해수욕장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시적인 보호 개방으로 녹조가 바다로 떠내려가서 해수욕장까지 잠식해 버린 건데요. 해수욕장에서도 녹조 독이 검출이 실제로 됐다고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낙동강 하구의 해수욕장인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10.6 ppb가 검출이 됐고요. 이곳에서는 알츠하이머와 또 루게릭병과 같은 뇌질환을 일으키는 새로운 독조인 독인 BMAA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1.116 ppb까지 검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네. 네, 이 녹조의 가장 큰 피해자는 낙동강 어민이다라는 말이 있다는데 실제는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어업인분들은 직접적으로 이제 생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피해가 많겠죠. 네. 낙동강에서 어업 활동을 하시는 낙동강 어민분들은 낙동강에서 이제 그물을 걷어올리면 대부분은 죽은 물고기가 올라오고, 네, 또 그마저도 또 소위 돈이 안 되는 강준치나 베스, 블루길 같은 그 외래어종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어민들은 볼을 만들어 막아놓으니까 이렇게 많이 잡히던 고기가 완전히 감소를 했고, 그마저도 소위 돈이 안 되는 이런 외래어종만 잡혀서 생계조차 막막한 상황인데요. 직접적으로 녹조 독을 접촉을 가장 많이 하는 이들이 어민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어민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하루빨리 녹조 사태는 빠르게 해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런데 낙동강에는 낚시뿐 아니라 카약이나 제트스키, 이 바나나 보트처럼 레포츠를 즐기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름철에 낙동강에서 레포츠를 즐기는 모습은 흔하게 볼 수 네. 있는데요. 실제로 환경단체에 의하면 지난달 초에 낙동강 레포츠밸리에서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을 비롯해서 신장을 망치는 실린드로 소포몹신과 또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아나톡신, 알츠하이머, 치매를 유발하는 BMAA 독소가 새롭게 검출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곳에서 아이들이 카약을 타고 바나나 보트를 타고 제트스키를 타면서 물놀이를 한다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녹조의 독은 에어로졸 형태로 강 주변에 5km까지 날린다고 합니다. 화원 유원지에서 유람선을 타는 행위는 거의 자살 행위로 시민은 독조의 독을 칵테일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한 상황인데요. 네. 그러면서 환경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녹조 오염이 낙동강 레포츠밸리 폐쇄와 또 유람선 사업을 중단을 좀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앞서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로서는 보수문을 개방하는 게 가장 가성비 높은 대책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그런데 이와 반대로 환경단체는 이 환경부가 녹조가 번성하는 시기에 수문을 개방해서 피해가 확산됐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난 여름 가뭄이 지속되면서 가뭄 해소와 또 녹조 방지를 위해서 보수문을 몇 번 연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녹조 번성 시기에 수문 개방을 강행함으로써 좀 새로운 피해를 확산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지난 8월 12일에 낙동강 본류의 녹조 번성으로 환경부는 수문 개방을 결정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낙동강 하류와 부산 거제와 같이 남해안 해수욕장에서 피해가 확산이 됐습니다. 또한 아까 짚어봤던 다대포 해수욕장 일시 폐쇄로 주변 상가 피해까지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수문을 열어도 문제가 발생하고 열지 않아도 좀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라서 정부 기관도 아마 고민이 많은 걸로 보입니다. 낙동강 녹조 문제는 발생 후의 대책이 아니라 발생을 막는 사전 수문 개방과 또 자연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 좀 정책적으로 추진이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게 최근 환경단체가 정부와 환경부에 제시한 이 요구사항이 있다는데 어떤 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한 서너 가지를 짚어보면요. 네. 조류 경보제를 개선을 하고 또 사회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녹조 사전 관리 원칙을 수립한 뒤에 낙동강 남세균 독소 종류와 또 실태 조사를 위해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낙동강과 4대강 수문 개방을 통해서 자연성 회복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또한 국회는 낙동강 및 4대강 자연성 회복 연구 모임을 결성해서 대책을 고민하고 또 상수원수와 농업용수, 레저 활동의 녹조 독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서 2023년 당장 내년부터죠. 네. 시행하는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끝으로 이 환경부와 환경단체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네. 지역민들은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의견 주시죠. 네, 사실 지난 7월 말에 대구 정수장의 최종 정수물에서 녹조의 독이 나오면서 시민들이 지금 불안감에 떨고 있는데요. 새삼 좀 저도 영남 지역에서 이렇게 검출이 됐다니 좀 공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괜찮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지금 수문을 너무 늦게 여는 바람에 강에서 흘러간 녹조의 독이 바닷가와 또 해수욕장 오염까지 시킨 상황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녹조가 창궐한 수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녹조가 창궐하기 전에 수문을 열어놓는다면 어떨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수문을 연 금강과 영산강에서는 굉장히 고인물은 썩는 것처럼 강이 흐르지 않고 계속 녹조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그냥 흐르는 강을 강 스스로 이렇게 정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이 계속 수반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정부가 환경단체의 주장에 무조건적으로 반박할 게 아니라 정확한 근거를 제시를 하고 이런 것들은 안전하니 안심하셔도 된다라고 좀 다독여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돗물 독소 검출 논란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